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3일 밤 10시 30분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전쟁 중인 나라에서는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이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이 미워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적이 만만하게 보거나 적이 부하처럼 취급하거나 적이 좋아하는 지도자는 무조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사이 북한 정권이 선택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막 욕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 욕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북한 노동당 정권이. 북한 노동당 정권과 남한의 민주당 정권이 자매 결연을 맺은 것이 아닌가 비밀리에 의심이 들 정도로 윤석열 공격에 목소리를 함께 하는데 그 논리가 또 똑같습니다. 용어도 똑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가 자신의 후보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 있다.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대북 선제 타격론을 주장하는 윤석열은 더 이상 구태 색깔론으로 남북 대결을 조정하지 말고 조용히 후보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제 살 길을 찾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는 전날 통일의 메아리 기사를 언급하며 이러한 북한의 논리는 저를 전쟁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집권 여당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북한과 민주당은 원팀이 되어 저를 전쟁광으로 호도하고 있다. 선제 타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임박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권적 조치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 발만 떨어져도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이 희생될 수 있다.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이 될 것이다. 저는 결코 우리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확장 억제 해구산입니다. 가 확실히 작동하도록 하겠다. 한국형 삼축 체제를 복원하고 독자적인 대응 능력도 강화하겠다. 정보 감시 정찰 능력과 한국형 아이언 도움을 조기에 전력화하겠다.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 우리의 압도적인 능력과 의지를 모아 북한 위협을 억제하겠다.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해 조짐이 보일 때, 즉 핵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일 때는 저희 삼축 체제의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 타격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통일의 메아리라는 북한의 선동 매체는 한국 언론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여러 언론과 각계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의 선제 타격 망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언론들은 윤석열의 선제 타격 발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 역행하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망언이다. 윤석열이야말로 스스로가 전쟁광임을 보여준다. 이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윤 후보는 어제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할 생각 없다. 대한민국 국민 최우선이라는 두 줄짜리 입장을 올린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 글은 정말 모범입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오랜만에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런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야죠. 그러면 아마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 했으면 아마 지금쯤 지지율이 한 50% 달리고 있을 겁니다. 이 표가 되는 데가 있는데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바로 김일성의 악령에 영혼들이 접수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재인, 이재명의
생각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김일성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김일성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한다. 여기서 김일성이라고 하면 김일성 세력을 말하고 그 범위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남한의 종북 세력, 북한 노동당 정권, 과거의 남노당을 일체화시킨 개념입니다. 자,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돌아다니면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하는데 단 한마디라도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예멘 반군이 드론 공격을 했다고 예멘 반군은 또 규탄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선택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이번에 안보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딱 맞습니다. 경제정책, 이거는 뭐 다를 수도 있고 복지정책 좀 달라도 됩니다. 그러나 안보정책 다르면 안 되죠. 안보정책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의 도발은 국민들의 선택을 아주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돌아가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념이 중요하다.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이해관계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적이 누구냐, 동지가 누구냐를 알아보는 능력, 그게 바로 이념이라는 겁니다. 이념 무장이 안 된 사람은 우리의 동지가 누군지, 우리의 적이 누군지 분간을 못합니다. 바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섰던 새누리당의 탄핵파가 바로 이념 무장이 안 되어가지고 적과 손잡고 아군의 장수를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좌파와 손잡고 종북 세력과 손잡고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자들, 이념 무장이 안 되니까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적과 동지가 누군지 모르고 대한민국의 적에 놀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념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념 무장이 확실하면은 이번 선거는 뭐 누구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적이 좋아하는 후보가 누구냐, 적이 싫어하는 후보가 누구냐, 이걸 딱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마침 김정은이가 미사일도 쏘고 선전 매체를 통해서 계속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를 무섭게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를 거북하게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이 깝깝해진다. 핵무장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다. 대남 공작도 못할 수가 있다. 남한으로부터 뜯어먹는 것도 좀 어려울 것이다. 한미일 동맹이 다시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겁을 내고 있다는 증거죠. 열심히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세력이. 평화와 전쟁이냐 이렇게 가르면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 이재명이 말하는 평화,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는 그것은 정의가 없는 평화입니다. 그런 평화를 공동묘지의 평화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